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한상정입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전략과 상품 기획 쪽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초연결 시대의 네이버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클라우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기본적인 원칙처럼 삼고 계신데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로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좀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CIPS 중심의 클라우드 성장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CAGR 20% 이상의 성장률로 26년도에는 거의 1,000빌리언 달러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디지털화가 결국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그리고 많아지고 또 각 기업들의 DX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좀 특이한 건 기업의 이제 클라우드 도입 목적이 그리고 주 목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IT 자원의 효율화라든지 이쪽이 주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AI,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최근 이제 공공, 금융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GR로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 대비 약간 높은 23% 수준의 고성장이 기대되는데요. 결국 산업 간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고 그리고 융합이 되는 빅블로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 핀테크 그리고 테크핀과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통과 서비스가 같이 묶이거나 제조와 유통 이들 간에 이제 상호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복합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디지털화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시너지가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나 금융뿐 아니라 이제 그 산업 전반에 클라우드 도입률이나 도입 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IT 예산을 보더라도 22년도에 클라우드 관련 예산 비중이 21년도 대비 약 17%나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DX 추진 기업도 20년도에 약 30% 정도였다면 21년도에는 47%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AI를 활용하는 비율도 19년도에 약 7% 정도였는데 21년도에는 약 14%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시장에 속속 진입을 하고 있고 MSP 쪽도 좀 변화가 좀 있는데요. 단순히 리셀링을 넘어서 개발 용역이라든지 사업 영역들을 확장하고 있고 전통적인 SI 기업들도 MSP 시장에 점점 더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미 많이 얘기되었던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이런 이제 비대면 확산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고요. 정책적으로는 데이터 3법 개정이라든지 데이터 개방이나 공유 환경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한 달간 전 세계 트래픽이 약 30% 증가했다고 하죠.
이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 대비 약 39% 증가했습니다. 산업이 디지털화가 되고 클라우드가 다양한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 기술의 근간으로 활용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쪽에서 주요 트렌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 중기적으로 보면 엣지 컴퓨팅이 점점 확산되고 이로 인한 보안에 관련된 상품 니즈가 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산업의 지속적인 DX 수요로 인해서 버티컬 특화 클라우드가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센트럴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들을 넘어서서 이제 엣지 컴퓨팅 플랫폼 제공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터로 확산되면서 엣지 관련된 보안 기술들이 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산업에 걸친 IoT 플랫폼이 확산되고 버티컬 특화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핵심은 난 IT 기업들이 IoT 솔루션에 대한 니즈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약 50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산업용 IoT 플랫폼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이제 시장 고객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같이 원하기 때문에 버티컬 특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시장의 플레이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주제가 이제 소브린 클라우드인데 유럽 등 글로벌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기술 기능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주요 CSP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나 기술들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대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지금은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모든 산업이 클라우드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큰 전환기인데요. 초기에 반도체나 케이블, 전력 등 클라우드 기반 산업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AWS나 MS, 구글, 네이버 클라우드 과 같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영상, 설계, 게임, 그리고 디자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모든 산업이 클라우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클라우드화되어서 이제는 스마트 빌딩이 되고 도시도 클라우드와 IT가 결합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가가지고요.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는 이제 그동안 네이버의 수많은 이제 버티컬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내실을 다지다가 17년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B2B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내 유일의 내재화된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이를 고도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 스케일급 투자를 통해서 레벨을 좀 달리 해보자. 이런 차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AI나 빅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플랫폼화해서 현재 218개 이상의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체 고객은 한 40만이 넘었고요. 기업 고객들만 한 8만 개 이상의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뭐 국내만 시장만 바라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성을 했었고, 현재 자체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10개 지역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리전을 보유하고, 또 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전용 백봉망으로 구성을 해서 해저 케이블 컷이나 장애가 나더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링 구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관련된 기술들을 뭐 비즈니스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자체 개발도 많이들 하셨고,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결국 뭐 아까 업스테이지도 얘기했지만 AI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는 형태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AI 서비스 역시 뭐 음성 인식이나 합성, 챗봇, 번역, ML, 얼굴 인식, 추천, AI 콜이나 더빙, 그 외 다양한 수준, 뭐 그 다양성이나 수준에서 이미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대등할 뿐 아니라 하이퍼클로버라는 이제 초거대 AI 언어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유수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이미 그 비즈니스적인 서비스적인 성숙도 면에서는 아마 하이퍼클로버가 단연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이퍼클로버는 이미 뭐 네이버의 쇼핑이나 스마트 플레이스나 케어콜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서 서비스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클로버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하이퍼클로버 기반의 AI 도구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클로바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AI에 도달했습니다. 빅 AI의 시대에서 상상 못한 일들을 실행하는 바로 하이퍼클로바입니다. 하이퍼클로바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볼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SME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군요. 그런데 마케팅 문구 작성이 어려워 보이네요. 이때 상품 관련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도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근사한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나 뉘앙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문구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글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까지 다룰 수 있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창작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하이퍼클로바는 든든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비교, 요약, 쉬운 설명까지 가능한데요. 백과사전과 같은 많은 지식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훨씬 크고 훨씬 다양한 서비스로 상상 못한 새로운 일상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커다란 가능성의 시작. 하이퍼클로바. 네, 다음은 그 1784 프로젝트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목적은 미래 기술의 현실화입니다. 저희는 네이버의 모든 기술들을 지금 기존의 그린팩토리라는 본사 옆에 이제 새로운 신사옥을 지으면서 신사옥에 네이버의 모든 기술을 적용하는 1784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올해 초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784란 1784년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 빌딩이 178-4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의 실제 주소이기도 해서 현재는 빌딩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84는 지금 현재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로봇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테스트 베드이고 미래 일하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봇과 AI가 직원들의 비서 역할을 해주면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직원의 편의성을 높게 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1784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테마는 일하는 모습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1784는 그 대답을 우리가 직접 써보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 그리고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물리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연결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로봇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로봇들은 인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갈 때 이동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로봇이 대신해 줌으로써 더 본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도전들이 1784 내에서 실증이 되고 나면 로봇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고 미래를 꿈꾸는 다른 기업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앱에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통합 채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 건물 전체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본인들의 각자 본연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건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미래 기술과 이런 서비스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나왔던 것 몇 가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웍스라고 이제 저희가 쓰는 협업 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네이버 웍스라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웍스 앱 내에 있는 스마트 주문 보스로 주문을 하면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내 자리까지 정확하게 택배나 도시락, 커피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네이버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4 내에서는 사원증 없이도 모바일 사원증을 통해서 페이스 사인으로 체크인하거나 출입, 그리고 사옥 내 카페와 음식점 결제가 가능합니다. 페이스 사인은 물론 이제 클로바의 얼굴 인식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카페나 구내 식당 이용 시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주문하고 결제를 하고 나면 네이버 웍스로 그 결제 내역이 전송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회의실 예약이나 방문자 예약, 주차 관리, 사무실의 온도나 조명, 그리고 외벽의 루버 등을 통해서 채광을 이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현실을 실제 앱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이제 웍스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요. 네이버가 쓰는 공식 툴이기도 하지만 1784에서 수행되는 모든 기능의 통합 채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웍스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도시락, 카페 주문이나 로봇 배달 등이 가능하고 빌딩 내의 각종 물리적인 설비 제어, 그리고 주차나 산해병원 문진, 그 외 각종 비용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사옥의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약간 클라우드 기술 관점으로 살펴보면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인 아크라는 로봇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봇의 두뇌가 클라우드에 있는데요. 수많은 클라우드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로봇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프라의 제어를 담당하는 아크브레인, 그리고 로봇의 처기와 이동을 담당하는 아카이, 모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로봇 간의 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저희가 이온 5G라고 5G도 적용을 했었고요. 이 아크 시스템도 지금 클라우드 상품화를 하고 있고 내년경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존에 식당에서 많이들 보시는 로봇과 무엇이 다른가? 클라우드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로봇이 어떻게 똑똑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좀 들고 왔습니다. 1784 신사옥에서 로봇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휴먼 로봇 인터랙션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로봇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칩셋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한 번에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784 빌딩에서 쌓은 경험을 한층 더 넓은 캠퍼스로 나가고 나아가 도시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사우디를 다녀왔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사우디에 소개했을 때 사우디에서도 이제 네옴시티를 지으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싶은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고 정부 기관이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디지털 기술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테크 컨버전스 기반의 스마트 빌딩을 대외 비즈니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자체가 클라우드화되면 스마트 병원이 되고 도시 자체가 클라우드화되면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를 다투는 이제 병원 업무에 맞는 모바일 협업 툴도 필요했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병원 정보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수술과 치료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들을 병원의 일반 업무에 환경에 적용해서 차세대 의료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이버웍스 처음에 도입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아산 청라병원이 2027년도에 오픈 예정인데 그때 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같이 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좀 말씀드렸던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국 자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자국의 데이터 저장 요건이나 정보 수집 등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미 국내에서 금융 공공에서 규제에 맞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이고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국내 규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인정을 확보해서 그 안정성과 이제 보안 역량은 이미 인정받은 바 있고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소버린 클라우드도 이제 저희 비즈니스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내 넘버원 클라우드 사업자니까 이미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금융의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콘과 같이 금융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상 관리용 단말기랑 내부망 정보 처리 시스템이 결국 인터넷망과 완벽히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특화된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융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로 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고객사별로 데이터 규제나 정책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데이터 규제를 준수하면서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연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을 보유한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렉 타입의 솔루션이 있고 공장이나 현장과 같이 이제 전산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조 시설까지 포함된 스마트팜 형태의 컨테이너 타입의 유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미 하나생명이나 KB, IBK 등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검토할 때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보안일 텐데요. 저희 이제 국내외 12개 검증된 보안 인증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보안 기술력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국내 최다 정보 보호 인정을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글로벌 보안 인정 역시 최고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일례로 21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싱가포르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었고요. 저희가 보안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고객분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때 보안 수준을 검증받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절감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 랩스, 웹툰, 스노우, 웍스모바일, 그리고 브이라이브, 라인 등 다양한 계열사들의 IT 서비스 외에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역량과 자산을 바탕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IaaS부터 파스, 사스까지 IT 솔루션 전 영역에서 상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뿐 아니라 AI, 디지털 트윈, 5G,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인프라나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묶고 이를 통해서 개별 기업이 만들기 힘든 첨단 기술들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그리는 기술이 일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84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뿐 아니라 저희 팀 네이버의 거대한 기술 융합체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결과물인데요. 저희가 가진 기술들을 이곳 1784에 실현해낸 것과 같이 다른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7일 컨콜을 통해서 클로바 AI, 네이버웍스, 웨일, 파파고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B2B 사업 조직을 네이버 클라우드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조직의 기술 역량을 직결해서 기업 업무에 필요한 B2B 기술들을 클라우드에 얹어서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기술이 담긴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엣지, 5G, AI, IoT, 자율주행 등 여러 특화 솔루션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내놓고 모든 솔루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팀 네이버 클라우드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